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사이버 먼데이까지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에는 투자 심리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오늘 2050선을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이 꺾이면서 하락 반전한 상황 204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월 내내 연고점 박스권 상단인 2060선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는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시고요. 또 12월 첫 거래일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의 전략과 전망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림입니다. 미국이 11월 고용지표와 또 3분기 GDP 등 각종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6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나가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출구 전략 여부가 달렸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은 미국 양적 완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이런 견해가 많은 상황에서 오늘은 외국인 매수세를 중심으로 좀 증시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첫 거래일입니다. 지수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2051포인트에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 움직임 보이면서 2050선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좀 낙폭을 많이 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09% 빠지면서 204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관만 522억 원 정도 매물을 출회해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6거래일째 순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비에서는 좀 둔탁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만 515선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지금은 낙폭을 조금 키워서 1.96포인트 빠지면서 51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개인 사자세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하락 반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63억 원, 외국인 85억 원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 150억 원 정도 매물을 사들이면서 좀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하루 만에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하락 반전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07% 빠지면서 14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 초반 현대차 3인방 좋은 흐름 이어나갔습니다만 지금은 현대차 보합권, 기아차는 파란불 켜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만 1.47% 오르면서 좀 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신한지주 2.25%의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매수세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한국전력과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17% 빠지면서 4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장기 성장 기대감이 오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6% 상승하면서 27,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홈쇼핑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그동안 오늘은 하락 반전한 모습,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1.3% 빠지면서 3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 오늘은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5% 상승하면서 31,150원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다음은 보합권, 포스코 ICT와 동선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시젠과 메디톡스 빨간불을 켜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별다른 이벤트 없이 수급에 따라서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이 나흘 동안 이어지는 만큼 오늘 외환시장은 좀 한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번 주에 주중에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지표와 또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서 관망세가 좀 지속된 하루 보여줄 것 같은데요. 오늘은 1,050원대 후반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움직임 10전 하락한 1,058원 1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만 만나볼 수 있는 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와 또 증시 전망까지 들어보는 시간이죠. 무국 선생님, 이승조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12월 한 주간의 중요 일정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12월 2일 유럽의 11월 PMI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한 중국의 11월 HSBC PMI 제조업지수도 발표가 되고요. 또 우리나라 1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다음날 12월 3일에는 유럽의 10월 PPI와 또 미국의 11월 ISM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12월 4일에는요. 유럽의 3분기 GDP 속보치와 유럽의 10월 소매 판매, 또 미국의 11월 ADP 취업자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다음 날인 12월 5일에는 유럽의 12월 22 기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또한 미국의 10월 신규 주택 매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와 우리나라 3분기 GDP 확정치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6일에는 미국의 11월 비농업 고용과 또 미국의 11월 실업률, 또 미국의 10월 개인 소비, 또 미국의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11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고 또 11월에 실업률도 발표가 됩니다. 고용 지표와 제조업 지수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예, 두 가지 딱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어요. 네. 근데 ISM 지수업 지수는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사이버 먼데이 모멘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번 주는 우상향 지속, 그러니까 16,000에서 지지해주고 더 올라가는 에너지인데 문제는 우리가 따라가느냐, 그 다음에 상해 증시에 또 연동되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또 미국 증시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실업률. 여기서는 금요일을 왜 잡아드리냐면요. 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또 노이즈가 생깁니다. 그러면 16,000 지지가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초반은 미국 증시는 강하고 우리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하겠지만 오늘도 플러스가 났다가 마이너스 나는 이유가 밑에서 이제 상해 증시가 2200 지지해주고, 상해 증시의 그 9월달 고점이 2270입니다. 이걸 돌파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대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다우 지수는 16,000을 데드라인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6,000 유지하고, 요번 금요일까지, 16,000 한 3, 400까지 갖다 놓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실업률에서 테이퍼링의 우려감이 또다시 나오느냐. 지금 일반적으로는 내년도 3월까지는 테이퍼링이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노이즈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금요일 날 실업률 발표되는 그 수치에 따라서 또 그동안 올랐던 걸 흔들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미국 증시는 주초는 강할 수 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질 확률도 한번 체크를 해십시오. 거기에 따라 IT 섹터의 주가 연동성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은 이 빨간 색깔로 보이는 이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2220입니다. 이 직전 고점 2270을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이번 주에 바로 나올지 아니면 또 시간이 속도가 걸릴지.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요새 그 IT의 삼성전자는 상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게 N달러 동향, 그 다음에 우리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일본 사고 우리를 팔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롱숏 전략의 변화. 그래서 일본이 속도가 빠르면 우리한테는 마이너스다. 특히 자동차 섹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색깔 그래프가 일본인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지금 따라가는 정도고 2060의 10월달 고점을 아직 돌파 못한 상태고, 그래서 우리는 2020과 2060에 이번 주는 좀 갇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갇혀 있는 속도의 에너지는 외국인 매매 동향과 이 엔화의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 상해 종합지수의 속도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에 만약에 N이 103엔을 돌파하면 오히려 상방보다는 우리는 하방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IT의 삼성전자만 가면 시장은 뭐랄까요, 반만, 에너지가 반만 효용되는 거니까 자동차나 밑에서 포스코라든지 이러한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따라서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엔화가 이 103엔의 속도를 치고 나가면 우리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올라간 거에 대한 또 숨고르기 차익 매물이 또 프로그램 매매에 비차익 매도가 나오든 선물 쪽 매도가 나오든 변동성장이 될 테니까 이 엔화의 속도를 잘 보시면서 이번 주를 점검하자. 이렇게 전략을 짜 드리고 싶네요.
네, 미 증시가 우상향할 텐데 미 증시는 실업률이 발표되는 금요일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국내 증시가 2020에서 2060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번 주에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이 2060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은 나와주지 않을까요? 만약에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우상향 가준다면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네. 봐요. 상해 증시가 따라서 밑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발목 잡는 변수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엔화가 발목 잡고 있기 때문에 쌍끌이 전차 군단에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현대차는 계속 눌리고 있고 네.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만 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약간 시장이 뭐라 그럴까요? 한쪽에 편중되면서 변동성만 나오지 방향은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가져야 되냐면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가 진짜 가려고 그러면 상해 증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전 고점 2270을 돌파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동안 중국 경기 민감주 쪽 라인들이요. 그런 종목들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날 선물의 고점이 273.959 종합주가지수는 2063입니다. 요번에 11월 13일 날 258.2와 1963까지 빠진 다음에 지금 이런 파동을 거쳐서 지금 상향 시도인데 여러분들 이 75% 능선을 잘 기억해 주시면 선물 270,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는 2028. 이거를 저는 데드라인, 생명선으로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선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선을 훼손한다는 얘기는 선물 270과 종합주가 지수 2028을 훼손한다는 얘기는 뭔가 한쪽에서 숏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현대차를 때리든 아니면 또 중국 경기 민감주가 노이즈 때문에 오히려 변동을 주든 미국 증시 올라가더라도 우리 증시 발목을 잡는 변수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주말까지 이 선 270과 2028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면서 이 선을 깬다. 그럴 때는 그동안 주도했던 뭐 중국 내수주라든지 그 다음에 또 IT주는 반 정도 내지 70%는 팔아놓고 다시 보다. 이런 전략으로 가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의 모멘텀 주초는 이제 사이버 먼데이 결과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이게 오늘부터 우리 시장의 색깔을 결정될 거고 이 에너지가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보이지 않게 우리가 중국을 거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움직이는 우리나라 수출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이 변수를 읽어내는 게 이번 주에 초반에 읽어내는 가장 키포인트고 월, 화수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코스피 예상 밴드는 한 2020에서 2060으로 보면 좋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 갇혔는데 네. 여기서 그 색깔을 봐야 돼. 그래서 이번 장을 저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온도를 생각하면 저 윗목은 차가울 것 같고 네. 따뜻한가만 이렇게 차별화될 수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IT 내에서도 그 상대 속도 전략이 응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차별화, 같이 가지 절대 않는다. 이러한 한정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가면 이건 같이 가줘야 되는데 왜 이게 따라가지 따로 움직이지 하는 그런 느낌들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수는 좀 갇혀있는 현상이 이번 주 실업률 발표 때까지 계속될 것 같고 그 사이가 2020과 2060 그러니까 선물 지수로는 하단일 268.8대 라인과 274 라인에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마디가 270이다. 그래서 270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좀 윗방향의 에너지의 순환이 될 거고 만약에 270을 훼손한다 그러면 한 번 한 20-30포인트 정도의 하락을 막고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이번 주를 읽는 키가 아닌가. 그리고 그게 중국과 연동된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중국과 연동된 수출 관련주나 시가상위 종목들 여기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 엔화 속도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선물은 270에 훼손되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코스피 2020에서 2060 예상 밴드 짚어주셨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제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전미 소매업체 예상과는 지난해보다 조금 소폭 밑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주가 한번 연동을 지어볼까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저는 그 신문 기사도 네. 저는 조금 좀 색깔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직접 가서 사는 쇼핑의 규모는 감소했다. 네.
대신 온라인 상에서의 매출의 속도, 그러니까 스마트 투자가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직접 가서 우리가 영화 보면은 제가 어떤 배우를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막 장난감 하나 사기 위해서 그냥 서로들 막 그냥 싸우는 걸 많이 봤는데, 네. 요새는 그렇게 매매 안 한다. 스마트 투자자들, 소비자들이 미리 제가 살 거를 금액과 그걸 딱 온라인상에 정해놓고 거기에서 온라인 사이트 비교해가면서 거기서 매매하니까 오히려 사이버 매출이 급증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이버 쪽에 연동된 종목들의 모멘텀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월마트 주가는 이미 여러분들 그 전에 벌써 여기 전번주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78불의 고점을 전번주 월요일 나와서 요 장대 양보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미리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해드렸죠. 보십시오. 일주일 사이에 미리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까우니까 오히려 고점 대비 음봉이 나오려고 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월마트 주가라든지 관련된 소비주들 중심의 약간의 뭐랄까요, 사람들이 직접 가서 사는 쪽 섹터는 벌써 시장에는 반영됐다. 이제는 뭘 봐야 되느냐? 사이버 쪽의 매출의 신장성을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하고 어떻게 연동돼야 되느냐? IT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쪽에서 지금 보시면 일부 신문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형 삼성전자 TV를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50에서 500만 원 살 거를 거기서는 250에서 한 300만 원 사이에 산다. 뭐 이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또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은 삼성전자가 150만 원이 쌍봉이냐, 그걸 지지해주고 한 2, 3만 원에도 더 치고 나가느냐, 거기에서 시장 에너지를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를 보고 이 네 가지 종목의 클러스터가 우상향의 에너지를 보여준다면 주 후반까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따라서 가는 섹터가 있어야 돼요. 전번 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해 종합지수가 12월 20일 날 2196으로 끝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11월 28일 2238과 종가 2220, 그거보다 소폭 올랐죠. 그러니까 2200 위로 갔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9월 12일 날 2270을 이번 주 내로 이걸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더 크게 확산되면서 가는 장이 나온다. 그러니까 IT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10시 반 상해 종합지수 시작하면서 요 포인트를 잘 보시고, 만약에 이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면 주 후반까지는 추가 랠리가 나와서 직전 상단 2060을 시도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상해 증시가 2200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 후반까지 조종했다가고 다시 2020을 검증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선물을 270을 깨고서 한 268까지 흔들 수도 있으니까 오늘 10시 반부터 오후장까지 이 상해 증시의 에너지와 이쪽과 연동된 포스코,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또 화학소재뿐만 아니라 이런 IT만 가지 않고 이쪽 섹터의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도와주는지 읽어내는 게 이번 주 읽는 키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상해 증시 체크와 또 중국 경기 민감주를 꼼꼼하게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전에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체크해봐야 된다 말씀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SK하이닉스는 35,000원 선이 넘어섰고요.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따라 붙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5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 한번 점검받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SK하이닉스를 우리가 31,000원대만 오면 사서, 네, 35,000원 오면 저는 반 정도는 팔고, 이제부터 한 2, 3,000원 더 가느냐, 네, 아니면 2, 3,000원 눌렀다 가느냐가 미국 증시와 상해 종합지수의 에너지에서 결판이 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 매매 바스켓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눌림목 주고 나서 올라갔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에너지인데, 여기 보시면 11월 22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전번 금요일까지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코스피 200 종목만 뽑아본 겁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코리아 서키트, 삼성전기, 세아제강, CJ 대한통운, 그 다음에 일양약품, SK하이닉스. 여기서 SK하이닉스가 들어오죠. 삼성엔진, 납폭가다 중국 경기 민감주 내지는 아니면 IT주가 여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부 내수주의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이 색깔이 바뀌면 안 됩니다.
즉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여기에 또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들어오면 시장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IT 섹터의 한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아제강, CJ, 대한통운, 그 다음에 또 이런 한진중공업 이런 종목들, 중국, 포스코 여기도 포스코도 들어가고 이런 종목들이 밑에서 받쳐주고 또 같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런 걸 읽어내는 게 이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전번 주에 삼성전자 30분봉을 보고 여러분들 이번 사이클 한번 비교해 보시죠. SK하이닉스. 전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145만 원에서 지금 150만 원 시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밀타법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삼성전자 10월 30일 날 150만 원이 이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적어도 152만 5천 원이나 155만 원까지 더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오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조 단위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비차익이 됐던 현물이 됐던 이 에너지가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 그리고 이거 혼자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147만 5천 원까지 눌렀다 간다는 얘기는 2020 깼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매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서 2만 5천 원 더 올라가느냐 눌렀다 가느냐가 앞으로 한 1, 2주 시장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전번주에 SK하이닉스 위치 보시죠. 전번에는 3만 3, 4천 원인데 이제 14% 위치. 그러니까 저점 요번 11월 11일 눌림목 대비 14%의 직전 고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 잣대인 37,000원대까지 갔다가 추가 랠리가 갔다가 흔드느냐 이제 35,000원이 지지선이 되느냐 이게 추세 랠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도 일주일 지나서 한번 데이터 보시면 10월 21일 고점을 이번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35,000원과 4,000원에서 조정하더라도 여기서 안착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147만 원 대장주가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연출돼야 되고 3만 7, 8천 원까지 더 갖다 놓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요거 혼자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같이 가져야 됩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아니면 IT 부품주들 그리고 중국 경기 민감주들의 시가상위 종목들 이런 것들이 같이 가주는지 이게 선순환장이 되느냐 아니면 롱숏에 의해서 변동성장이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키니까 오늘 10시 반부터 지금 제시해드린 요 맥점들을 잘 보시면서 이 시장의 에너지가 어떻게 쏠림 현상이 나오는지 읽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누이 강조하시네요. 상해지수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또 중국 관련주, 또 경기 민감주까지 확인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변수를 좀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일본과 또 중국, 우리나라 순으로 방문한다고 합니다. 방공 식별구역 분쟁이 좀 진정될 수 있을지 이번 주 체크해봐야 될 주요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중국 관련주에 중국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IT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한반도 이렇게 동북아시아가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가만 보면 웬 뜬금없이 TPP, 여러분들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 이 얘기 나오고 방공 식별 뭐 요새 여러분들이 갑자기 국제법의 용어를 공부해야 되는. 네. 그래서 뭐 배타적 경제 수역은 뭔지, 환태평양 파트너십은 뭔지, 그 다음에 이게 왜 갑자기 또 나왔는지, 거기에 속한 또 상황은 어떤데, 만약에 이게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우리나라가 들어오면 약간 우클릭으로 미국의 그 중심을 이동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수출 비중이 중국이 20에서 25%라면 미국 10%니까 2배 높은데, 왜 갑자기 또 미국 쪽으로 이동하느냐? 이건 이 과정은 또 뭐냐? 이런 것들의 복잡한 노이즈. 또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이제 12월 달에 그 경제 공작 회의가 하는데 여러분들 요새 보시면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인 그 뭐랄까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방공 식별구역을 보시면 이 빨간 색깔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어도도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선언하지만 미국은 또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또 의문이 되고 또 이 까만 색깔이 일본의 또 방공 식별구역인데 여기서 보면 이오도라든지 위다오라든지 센카쿠 여기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에 그 신문지상의 어떤 사자성어 보면 도광양회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린다. 근데 지금 중국이 추진하는 정책 보면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난 것 같아요. 주도적인 위치에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특히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또 충돌되고 일본도 충돌되는 이런 현상에서 또 우리나라에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노이즈가 생길까봐 이런 것들이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쪽으로 전략을 후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경기 민감주나 내수주 중에서 저희가 화장품이라든지 내수주 관련된 중국에 진출된 기업들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50 내지 70% 매도 전략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해지 전략으로 방위산업주 중심으로 해지를 걸겠습니다. 마치 그동안 납폭 과대했던 삼성 테크인이나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는 마치 우리가 옵션하면 콜하고 풋을 상방하방을 균형 맞춰갖고 5대5로 균등 분배하듯이 마찬가지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편중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일부 줄여갖고 그거를 방산업체 그동안 납폭과대 삼성 테크인이나 IT 쪽 섹터에 못 올라갔던 종목이거나 한국항공우주 쪽 이런 걸로 이동해서 균형을 맞추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TPP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바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본도 이 TPP 하면서 각자 개별 회원국하고 개별 합의 보는데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노이즈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점검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 방공식별구역의 과정이 확산이 되는지도 보겠습니다. 이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리스크는 더 확산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TPP와 RCEF. 오히려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즉, 그러니까 RCEF로도 마찬가지로 TPP와 같이, 여러분들 여객권 중국의 중심이 되는 이러한 하나의, 지역 수출권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게 보시면 동남아시아 쪽에 중국이 중심이 되는 그러면서 하나의 자기네들의 어떤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 관세가 무관세인 이 시장과 TPP 시장이 충돌이 되면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호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이런 것들이 혼합되면서 굉장히 시장의 선도적 위치에 G2가 지금 우리 동북아시아 쪽에서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은 우리가 2014년도 전략을 큰 그림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아까 얘기한 대로 중립으로 균형 맞추면서 진행되는 동태적인 과정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겠고 우리 전체적인 시장은 일단 중국과 그 다음에 미국에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균형 있게 맞추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50% 매도하고 그 다음에 32,300원 오면 다시 샀다가 아니면 37,000원 오면 다 팔고 하는 박스 전략과 그 다음에 아까 중국 내수주 중에서 그동안 급등한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해서 방산업체라든지 납폭과다주에서 다음 순환을 노리는 종목으로 분산해갖고 이러한 변동성 시소식 전략을 응용하면서 전체적인 진행되는 과정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국제적인 과정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2014년 상반기 내내 우리를 괴롭힐 거고 그 진행되는 속도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이용당할 것 같고 여기에 따라 유럽계 자금들의 해지 전략들이 롱숏 전략으로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매도하는 이런 변동성이 시장을 지배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 접근이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호흡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산으로 해서 대비하는 전략을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네, 중국 관련 포트를 줄이고 그 수익금을 챙긴 후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 그 다음에 방산업체와 IT 섹터 쪽에 관심도 비중을 키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말 포트폴리오 수정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헬스케어 정책에 따른 모멘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꿈틀거리는데요. 그거는 또 내부적인 어떤 특화 정책.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주말에 그 호텔 민영화 같아요. 이게 네. 이제 큰 그림으로는 그러니까 호텔 관광 의료 관련돼 갖고 관광진흥법이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딱 보는 게 호텔 신라 그다음에 메디포스트 차바이온이 딱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영화 관련된 호텔 관광 의료 민영화 이게 보이지 않게 또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또 우리 시장을 내부적으로 볼 때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또 특화되면서 종목으로 압축되는 형향도 이 12월 달 장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체크하시고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데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이니시티브 이 다국적의 정책 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이러한 정책적 변수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제는 대형주 장세보다는 내년 연초에 종목장에 이런 정책 수혜 테마 종목들이 벌써 이제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이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체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12월 대응 전략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차별화와 변동성이다. 네. 그리고 수혜되는 쪽으로 압축하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외국인들이 한 방향보다는 변동성에 롱숏 전략을 쓸 수 있으니까 분산 투자하자. 그러면서 오늘 기본적으로 중국 내수를 집중했던 부분에 호흡을 반을 빼서 방산업체라든지 우리 정부가 특혜에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 그러한 에너지에 연동되어 있는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자. 이러면서 연말 연초장을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별화와 변동성 또 분산 투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 내수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무국 선생님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증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폭 상승하면서 2200선을 지켰던 상해지수 현재 출발 상황과 이번 주 한 주간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지난주 주말 발표가 있었던 중국 PMI 지수 발표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PMI 지수 같은 경우 11월 PMI 지수 51.4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금 14개월 연속 50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51.1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종합주가지수 1.05% 하락한 2197.23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2200선이 다시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IPO 재개에 따른 수급 악화 우려감,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노무라 증권에서 발표한 중국의 2014년도 GDP 성장률은 7%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자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와 생산 비용의 상승이 결국 이런 GDP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1월부터 10월까지 공기업의 매출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져 나가면서 기업들의 순이익 개선세는 좀 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자동차 제조업 그리고 석유 가공 및 코크스 관련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이러한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GDP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관망세가 좀 많이 커질 것이란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200선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2200선의 박스권 장세 움직임이 좀 더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2200선 위에서의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의 GDP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 상해지수 2200선 안착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에 이슈되는 종목과 함께 가격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율 멘토님과 함께 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오늘 한국콜마인데요. 화장품 업종에 대한 수익성 회복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인 수급이 받쳐주고 있고 또 기관도 또 받쳐주고 있습니다. 전일 급등한 종목인데요. 지금 가격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콜마는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굉장히 이제 성장성을 배경으로 해서 급등을 했다가 한국콜마라든가 AVCNC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하향을 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연후에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일단 펀더멘털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은 일단 펀더멘털로만 본다면 좀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동안에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좀 비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다소 비싼 영역이다 말씀드리겠고요. 펀더멘털 한번 잠깐 보실게요.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2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총자산 규모는 2,300억 원밖에는 되지 않는데요. 벌써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는 상황이죠.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굉장히 성장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부분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굉장히 성장은 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기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하향을 했고 다시 한번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흐름이라는 것은 역시 올해를 좀 저점으로 해서 화장품 업종의 수익성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업의 이익 창출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중국 사업이라든가 성장성 때문에 AVCNC와 더불어서 급등을 좀 했다가 이런 부분이 실적에서 아무래도 좀 약하다 보니까 밀려 있었는데 다시 한번 중국 사업의 이익 창출에 대한 본격화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상승으로 밀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도 내년 5월에 북경 공장의 생산 증설이 완료가 된다라 그러면 매출 규모가 역시 그쪽 중국 쪽에서는 3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최근에 기대감을 나타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다만 주가가 좀 다소 비싼 그런 흐름입니다만 포인트는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비싸지만 포인트는 기저효과.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주가가 하락으로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중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하시는 입장에서 좀 본다라 그러면 다소 주가가 약간은 지금은 좀 많이 21선 위로 좀 올라가 있는데요. 약간 주가 부분들은 좀 다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시는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가 흐름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한 5일선 정도의 부분, 한 26,000원 초반 정도 부분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추세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의 흐름을 기반했을 때 한 3만 원 선 정도 이렇게 목표가를 책정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 매수 관심가는 26,000원 정도에서 목표가는 3만 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종목도 묻고 싶습니다. SM인데요.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또한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전일장에서 급등했고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데 현재 가격은 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SM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류 바람의 가장 큰 수혜주다. 또 K-팝의 어떤 흐름들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4만 원 선이로 안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추석 이후로 계속 아마 좋았던 흐름에 SM이 좀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일단 펀더멘탈 상으로만 본다면 비쌉니다. SM도. 네,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SM이 올라가는 거는 현재 펀더멘탈 부분이 아니라 이제 기대감이죠. 그만큼 K-팝의 성장이라든지 또 한류의 바람들이 계속해서 SM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펀더멘털을 먼저 좀 보시면요. SM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8,8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수익성이나 성장은 계속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보면은 매출액이라든가 또 영업이익 또 순이익 같은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2012년까지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약간 이제 정체를 좀 보이는 부분 때문에 최근 주가가 빠진 거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빠졌었는데 다시 한번 최근에 4만 원 선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말이죠. 이익률이 좋은 SM타운의 콘서트가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콘서트가 좀 집중이 되어 있고 최근에 중국 공연도 성황리에 좀 막을 좀 내렸고요. 또 K-팝 팬들이 세계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권사 쪽에서도 역시 K-팝에 대한 흐름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한 2014년 내년도에 자회사인 SMCNC의 실적이 또 급격히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SM의 투자 포인트는 역시 K-팝 성장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점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될 것이라는 점들이 역시 매매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주가 흐름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매수 그 흐름, 매매 흐름들에서 좀 보신다면 매수 관심가는 역시 한 42,000원 이하 정도, 역시 약간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4분기였던 이익의 흐름들, 그리고 내년도의 전망의 강세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목표가는 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M 매수 관심가 42,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월 멘토님 손절가도 받을 수 있을까요? SM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추세가 좋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긴 호흡에서 추세를 좀 본다면 짧게는 역시 21선에 4만원 선 정도를 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싶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61선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최종 손절가는 한 38,0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M 긴 호흡으로 본다면 38,000원까지 손절가는 유효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 멘토님이 보시는 가치주는 어떤 것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역시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서 한번 가져놓았습니다. 제가 평화전공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에 대한 부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신차의 흐름들이 좋은데요.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출시가 되면서 신부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평화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전공이 상당히 좋은 그런 또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매출처를 다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또 제품의 어떤 믹스의 개선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신뢰성 있는 어떤 실적 성장세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상으로도 상당히 그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좀 보신다면 굉장히 펀더멘털상으로도 좋은 흐름들이 남겨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굉장히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그 자동차 업황의 흐름들이 좋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외형 성장이라든가 ROE 트렌드에 따라서 장기 보유도 가능한 그런 흐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평화전공 같은 경우는 역시 자동차 업종의 올해 실적의 흐름들에 기반한 어떤 상승세를 포인트로 잡으시고 또는 안정적인 성장을 갖출 수 있는 부품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도 상당히 그 좋은 그런 추세 흐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일단 매매 흐름에서 좀 보신다 그러면 역시 26,000원 선 이하 쪽에서 역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5,000원 초반이나 그 이하에서도 역시 매수가 가능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최근에 어떤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펀더멘탈을 기초했을 때 3만 원으로 책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평화전공을 가치주로 말씀해 주시면서 관심가는 한 25,0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 원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KT가 6%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KT가 오늘 급락한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만 네. KT는 역시 이제 배당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배당을 역시 2,000원 이상 항상 주고 있었거든요. 계속 배당 수익률이 5에서 6%를 상회했던 그런 기업인데 KT 하면 역시 대표적인 배당주거든요. 근데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역시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좀 마무리가 돼준다면 역시 KT의 주가는 굉장히 쌉니다. 펀더멘털도 싸기 때문에 관심은 계속 가지시고요. 다만 모멘텀이 좀 약해서 그런데 이런 배당의 흐름들까지도 근데 오늘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SK텔레콤이나 LGU+, 다른 통신주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 외로 지금 오히려 KT가 오늘 빠진 데 대해서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동안에 사실 KT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배당주가 그 메리트 갖고 있었는데 오늘 KT의 배당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배당의 수요들이 KT에서 SKT라든가 LGU 플러스로 어떤 전환된 특히나 이제 SK텔레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SK텔레콤이 유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KT보다는 LGU 플러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50을 보면서 출발한 코스피가 현재는 2040까지 깨진 2035선 한 0.5%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51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5장 전략 짧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오늘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좀 아쉽습니다만 역시 2050이라는 저항선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050포인트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나 싶고요. 다만 오늘 그나마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외국인 투자자의 흐름이죠.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장에서는 일단은 순매수로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6거래일 연속으로 올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은 그나마 오늘 흐름이 단기적인 어떤 흐름들에 불과하다라고 일단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눌려주는 흐름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12월 올해 연말을 맞아서 2050을 향해서 가는 흐름들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율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2035선, 코스닥은 513선입니다. 12월 2일 첫 거래일 당신의 10시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